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작부터 발사까지 대한민국의 순수 기술로 만든 한국형 첫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발사체는 성공적으로 올라갔지만 발사체에 실어간 위성을 제 궤도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사 순간을 김건휘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누리호 발사는 예정 시각 4시보다 1시간 미뤄졌습니다. 내부 밸브를 기술진이 직접 점검하고 확인했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을 2시간 앞둔 오후 3시, 누리호 부피의 80%를 차지하는 거대한 연료 탱크에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36분 전, 누리호를 세워주던 거치대가 분리되고 누리호가 혼자 섰습니다. 발사 10분 전, 누리호는 자동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제소의 과학자들도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동입니다. 3,300도까지 치솟는 뜨거운 화염이 뿜어져 나고 드디어 카운트다운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누리호는 수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고도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비스듬히 자세를 제어하고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2분쯤 지나자 이제 누리호는 하얀 점이 돼 점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고도 59km 성층권에 도달한 시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누리호, 지금부터는 긴장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위성 보호 덮개 분리, 2단 로켓 분리, 그리고 모형 위성 궤도 진입까지 이제부터는 데이터 판독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발사된 지 70분 뒤인 저녁 6시 10분.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솟아오르는 진동과 굉음은 발사대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성공을 만들지 못했지만 한국형 발사체를 향한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무부와 공수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는데요.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압박했고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서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뒤 처음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김 의원과 검찰의 고발사주 모의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녹취록을 이미 공수처는 확보하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진척을 특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사건 관계인들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인입니다. 그러면 출석을 해서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김 처장은 김웅 의원이 말한 저희가 윤석열 전 총장 체제의 검찰과 관계 있는지 또 김 의원이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내라 했다가 대검으로 바꾼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 핵심 인물 구속이 불발되고 성남시장 집무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며 특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을 의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특검은 국회의 권한이라면서도 여야의 강조점이 달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 성남도계공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치우침 없이 규명돼야 한다며 수사팀의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코로나19는 확산세가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검사 기준으로는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일상 회복 전에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접종 완료자의 항체 저하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지난 17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다른 직원과 학생 등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장시간 학습이나 활동을 함께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41명으로 13일째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요일 확진자가 1,5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7월 중순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67.4%, 18세 이상은 78.3%까지 높아지면서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재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우선 겨울철로 접어드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기가 힘든 밀집 밀폐 환경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같이 유행할 수 있는 겨울철을 맞습니다. 다음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재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전 방역 심리가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급한 거리두기에 대한 이완, 또 거리두기의 여러 가지 수칙들에 대한 위반, 이런 것들이 특정하게 집단을 통해서 발생을 크게 늘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일찍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항체 수준이 낮아져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의료 대응 체계와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 의료 방역 분야의 일상 회복 방안 초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어제 독도 근처 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전복되면서 9명이 실종됐는데 지금까지 2명이 구조되고 1명은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6명이 실종 상태인데요.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68km 떨어진 망망대해. 어둠 속에 뒤집혀 있는 어선으로 해경 대원들이 접근을 시도합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배 위에 올라간 해경 대원들은 망치로 선체를 두드리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경 동료들은 구조 대원에게 조명을 비춰주며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은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 8시 20분쯤 어선 조타실에서 의식을 잃은 선장 63살 박모 씨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박 선장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하겠고요. 여기서도 열심히 이렇게 찾아주니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해라 자꾸 그런 말도 저는 정신이 없어서 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단. 이에 앞서 7시 20분쯤에는 사고 해역 인근에서 부표를 잡고 떠다니던 중국인 선원 2명이 민간 어선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수온 14도가량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무려 38시간이나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들은 울릉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6명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등 항공기와 함정 10여 척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선을 해점을 해가지고 그 예측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조명탄을 한 200발을 투하해가지고 야간에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파도가 3m로 높게 치는 데다 가시거리도 짧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